자, 넷째 시간 이어서 점유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의의를 보면 지금 192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1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사실상으로 지배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점유권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뭔가 지배를 할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걸 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물리적인 것만 있지 않고 뭐도 있다 그랬어요? 맞아, 관념적인 지배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유라는 거는 뭔가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관념적인 점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관념적 점유 있죠. 요거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물리적 점유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관념적인 거는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관념적 점유를 잘 나타내는 게 첫째, 간접 점유자가 있고요. 간접 점유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물 부지의 점유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자, 밑에 2번에 보시면은 토지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쓴 동그라미 2번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먼저 보시면은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만 그 사람한테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그러죠.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누구한테 인정된다고요?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은 건물 세입자는, 자, 건물 세입자 같은 경우는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 안 됩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갑이 토지 소유자.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어요. 무단 신축한 사람 을. 자, 근데 이렇게 무단으로 신축을 해도 원래 건물이라는 거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을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입니다. 모든 소유자가 맞아요. 물론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철거시키면 되죠. 근데 철거 당하기 전까지 을은 일단 소유자. 그런데 여기서 을이야.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건물에, 자, 여기에 건물 세입자, 건물 임차인이 들어왔다. 여기서 갑이 토지 내 거니까 나쁜 놈이야. 자, 첫째, 토지 내 거야. 토지를 나한테 돌려줘. 반환 인도청. 참고로 반환 청구, 돌려달라는 청구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의 반환 청구가 지금 건물 돌려달라고요? 토지 돌려달라고요? 토지를 돌려달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부지 있죠, 부지. 여기를 점유하는 자가 을이냐 병이냐가 당시의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판사님께서는 건물주하고 건물 세입자 있을 때 그 건물의 부지가 된 땅은 건물주가 토지 점유자다, 건물 세입자가 토지 점유자다. 건물주가 토지 점유자라고 하셨던 거죠. 아니 선생님, 병이 지금 건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 병이 밑에 땅을
병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병이 밑에 땅을 점유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반환 청구에 그 상대방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을이어야. 병한테다가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을이 땅의 점유자인 것이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왔었죠. 자, 그럼 갑의 입장에서 야, 건물 무단으로 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시켜. 철거 청구. 이거는 누구 상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을 상대. 병을 상대로는 뭐밖에 청구 못하죠? 기억나세요 혹시? 나가러 가는 거죠? 퇴거 청구. 퇴거 청구는 세입자 병 상대로 해서 행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가 되는 것이에요. 요거 우리 물권적 청구권에서 서도 했던 거거든요. 잠깐 다시 보고 올게요. 우리 기억을 또 되살릴 겸. 자,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가요.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 와보시면은 밑에 3번 부분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던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얼핏 보고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일단 동그라미 2번 단락.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주 을 상대로 자 건물 철거 청구뿐만 아니라 토지 인도 청구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토지 인도 청구가 토지 반환 청구 말하는 거예요.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을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을이 부지의 점유자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철거 청구하고 토지 인도 청구 두 가지 이거 있죠. 이거는 병한테는 행사 못합니다. 누구한테 행사 못합니다? 병한테는 안 돼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관념적 점유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단락을 확인합니다. 밑에. 자, 142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요. 142페이지. 밑에 쪽에 동그라미 3번 부분.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실제 그냥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그 밑에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확인하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에 1번에 점유 보조자 보이고요. 자, 그럼 밑에 2번에 간접 점유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 간접 점유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간접 점유가 되려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임대차. 갑이 임대차로 을한테 빌려주면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을이 점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을만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을은 물론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를 하는 것이지만 이 을의 점유가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될 건 아니죠. 왜냐면은 임대차는 빌려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임대차 끝나고 나면은 을한테다가 내가 빌려줬던 거니까 돌려줘.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해당 목적물을 빌려준 자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의 형태로 점유권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직접 점유가 점유예요? 간접 점유가 점유예요? 둘 다 점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를 시험에서 물어봤을 때는 간접 점유도 점유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자냐라고 묻는다면 점유보호 청구권 누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갑이 할 수 있겠어요? 을이 할 수 있겠어요? 둘 다라고 하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돌려줘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한다면은 갑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둘 다라고 하셔요. 둘
자, 근데 여기서 임대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빌리는 거예요. 임대차는 임대료 내고 빌리는 거고, 사용대차는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그럼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갑한테 빌렸을 때도 을은 직접 점유, 빌려준 갑은 간접 점유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임치 맡겼다. 나중에 임치 계약 끝나면은 갑이 맡겼던 거 다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은 간접 점유입니다. 전세로 빌려줘도, 지상권으로 빌려줘도 어쨌든 이 형태는 다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만드는 이런 관계들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매개 관계는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을이요, 다시 임대차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을이 병한테 다시 빌려주고 전대차 해서 빌려주면은 병이 직접 점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빌려준 거니까 을은 또 간접 점유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을의 간접 점유와 병의 직접 점유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을하고 병 사이에서 전대차라고 하는 또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는 무조건 한 개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점유 매개 관계가 만약에 무효라 하더라도, 매개 관계가 무효라고 해도 간접 점유의 모습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된다. 아니, 갑과 을 사이에서 임대차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유지된다고요? 예, 유지된다는 겁니다. 임대차가 무효라고 해도 어쨌든 간 현재 을이 계속해서 임차인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을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은 을로부터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모습은 간접 점유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임대차가 무효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94조 밑에 보시면은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라고 돼 있죠. 이 관계가 점유 매개 관계들이죠. 자,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여기서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물건을 건네받은 사람이에요, 건넨 사람이에요? 건넨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건넸던 그 사람한테는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된다, 간접 점유자다, 이 말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1번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2번 달랑 내려갑니다.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빌렸던 을이 임차했던 이거를 또 둘째 줄 병에게 전대차를 하셨군요. 그러면은 갑도 간접 점유, 을도 간접 점유죠. 다음 페이지요. 자, 3번입니다.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자,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법정 지상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으로 빌리는 거니까 점유 매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거 계약으로 지상권자 됐다고요?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자 된 거라고요?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 행위로만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법률 규정으로도 될 수 있다. 4번 내려갑니다. 점유 매개 관계가 반드시 꼭 유효여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또는 그 둘째 줄 임대차가 무효였던 경우라고 해도 점유 매개 관계는 얼마든지 유지될 수도 있다.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6번 달락. 과실 수취권 있는 선의 점유자입니다. 나중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나올 텐데 점유자가 선이면 그 부동산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의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도 된다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간접 점유자가 나와. 시험에서 간접 점유자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왜 점유자예요? 점유자라서 점유자인 거죠. 그냥 그 단어 그대로 그냥 점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점유자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7번 같은 경우도 시효 취득을 하려면은 뭔가 자주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자주 점유의 그 모습이 직접 점유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 간접 점유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죠.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 도 직간접 다 가능하고요. 자, 9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되려면은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임차인이 인도를 받는다는 건 점유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때가 대항력 취득을 위한 점유 같은 경우도 직접 점유 만드는 게 아니라 간접 점유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간접 점유로는 안 됩니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한 장 앞으로. 자, 143페이지에서요. 위쪽에 자, 1번에 나오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 보조자죠. 보조자. 얘는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보조자라서. 점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조자란 말 자체가. 이 보조자라고 하시는 분은 밑에 195조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유사한 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지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시받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직원들이죠. 직원. 일하고 계시는 직원. 그분들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조자일 뿐입니다.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단락의 밑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확인을 하고요. 3번 달락 내려갑니다. 보조자는 선이라도 과실 취득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못하고 물권적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될 수가 없다. 근데 보조자는요. 현장에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밑에 4번입니다. 자력구제권이라는 건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자력구제권이 뭐냐면 도둑 쫓기를 말합니다. 누구를 쫓는다고요? 도둑을 쫓는 거죠. 도둑을 쫓아. 제가 예전에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말씀드렸었나? 강의를 했는데 그 학원에 원장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 부재 직원분만 계시는 거예요. 직원분도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 이렇게 돼 있죠. 2차 선생님들이 다 나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래? 2차 선생님들 다 나가시고 1차 선생님들 남아가지고 강의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찬훈이. 그때 느꼈어요. 곧 문 닫겠고 곧 문 닫겠고 원장님께서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1차가 굴러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원에 딱 들어가죠. 그럼 제가 학원에 이렇게 문 열고 그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고 저 학원 들어가 청소해요. 자료 뽑고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직원 역할도 하고 강사도 하고 문도 닫고 착하죠. 그때 전 착했어요.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지금 같으면 원장하고 싸우겠죠. 원장하고 싸우죠. 그때는 제가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학원에 복합기가 있었거든요. 복합기.
렌탈이었나? 네? 렌탈 업체에서 찾아오고 수업하고 복합기 가져가. 이때까지 렌탈 비용이 한 3달치 넘게 밀렸기 때문에 우리 이거 회소에 가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 에? 렌탈 직원 못 오죠. 회소에 갈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화가 잔뜩 나가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가져가지 마세요. 에? 그러면 이거 우리 인쇄 못 한단 말이에요.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야 이거 복합기 우리 가져간다. 복합기 가져갈 거야. 반환청 내놔. 이거 되냐는 거야.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차민혁은 뭐기 때문에 점유자라서 보조자여서 보조자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냥 직원입니다. 저는 그냥 강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 그죠? 그래서 이분이 달라고 했을 때 저 보조자인데요. 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직원이 돌려받으려면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는 게 맞다고요? 원장님한테. 그죠? 원장님은 점유자죠.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절차적으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급여를 다 받았냐고요? 저는 민법 선생님.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거 받으려고 제가 진짜 얼마나 그때 당시 고군분투를 했어요. 지금도 다 기억.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원장도 약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얘한테는 돈 줘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학원이 망해도 얘한테 돈을 줘야 되겠구만. 저 진짜 절차 밟아버려요. 민사 절차 밟아버립니다. 바로. 자, 그랬던 것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자 같은 경우는 상대방도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러면 이 차민혁이 보조자인데 누가 복합기를 훔쳐서 도망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둑놈이 복합기 훔쳐 도망가면은 보조자는 점유권 없으니까 도둑놈 냅둬야 돼요.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가서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보조자도 현장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단락에 자력 구제권 행사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면 도둑놈 쫓아가서 빼돌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인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뒤로 가서 문제 한 개 풀고 계속 이어서 갑니다. 144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인 인도입니다. 이거는 점유를 말하는 거예요. 점유는 임차인이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직접 간접 다 가능하다. 자, 2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기초인 점유. 자주 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직접으로 해도 되고 간접으로 해도 되고 다 가능한 거죠. 자, 3번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줄에 직접 점유자, 임차인을 생각합니다. 임차인.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끝에 간접 점유자, 임대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양도한 거죠. 예를 들면 무단전대차 했다는 거죠. 무단전대차. 근데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다고 해서 그게 침탈이에요? 침탈은 아니에요? 침탈 아니죠. 침탈은 훔친 게 침탈입니다. 훔친 건 아니야. 그 말이죠. 어쨌든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건넨 거거든요. 자, 4번입니다. 간접 점유자한테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4번 정답. 5번입니다.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간접 점유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좀 뒤로 가셔가지고요. 자, 일단 점유의 모습들. 자, 2장 넘겨보세요.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자, 밑에 쪽에 네모 5번에 보시면은 점유권 효력이라고 돼 있죠. 자, 밑에 197조를 좀 확인합니다.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여기서 이렇게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그럽니다. 자주. 뿐만 아니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2번 점유의 계속 추정 198조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은, 자, 이때 같은 경우는 그 점유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걸로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계속 추정. 자, 밑에 쪽에 3번 내려가시면은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력 제200조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걸로 추정. 이렇게 해서 이 점유의 모습을 총 6개를 추정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정력, 자주, 소유 의사가 있는 걸로 추정. 두 번째 또 모두 추정된다고요? 선의, 본권 없음을 몰랐던 걸로 추정. 세 번째, 평온하게, 평화롭게 점유하는 것. 네 번째, 공연하게, 공공연하게 점유하는 걸로 추정. 자,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유한 걸로. 또한 적법하게 점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력 인정해주는 이렇게 6가지의 이것들을 모아서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점유의 추정력 6가지. 자주선의, 평온, 공연, 고속, 적법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자 148페이지 하단부에 아까 봤던 197조 있죠. 여기 2항을 좀 보시면요.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점유자가 점유하던 그 모습이 선이었죠. 점유를 하던 그 모습이 선이었는데 그 모습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악의로 바뀌었어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소송해가지고 패소당했으니까 그 모습이 악의로 바뀌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라고 돼 있냐?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다라고 돼 있습니다.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제기 시부터. 소가 제기된 그때로부터 소제기 시.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점유자가 처음에 자주점유였었는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가지고 자주점유가 그 모습이 타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다릅니다. 요거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예요. 판결 확정된 그때로부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건 소제기 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건 판결 확정 시라는 거죠. 만약에 시험에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가지고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시점은 판결 확정 시다. 그럼 그건 틀린 말입니다.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아이 소제기 시라는 거죠. 바꾸면 안 돼요, 두 개를. 근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게 소제기 시인데 선의가 뭘로 시작하니까? 선의가 시읒으로 시작. 선의가 시읒이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기시라고. 그렇죠? 자주 타주죠. 타주 티읕이잖아. 타주 티읕. 티읕 다음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잘 하시라는, 구별을. 자, 근데 밑에 동그라미 1번 달라고 보세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 평온, 공연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점유자 스스로 증명을 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무과실 점유 추정된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136페이지. 앞으로 와보세요. 아까 전에 136페이지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 공부할 때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동그라미 8번에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
무과실까지 추정된다 그러죠. 그쵸? 근데 또 점유의 추정력에서는 무과실 점유가 추정 안 된다 그러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136페이지는 등기의 추정력. 136페이지는 등기의 추정력이고,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거는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이 등기의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하고 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다르다는 거, 이거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에서는 이 무과실점.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무과실까지 추정이 되는 것입니까? 무과실 점유 추정. 무과실 점유 추정이 통상 우리가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점유의 추정력에서는 무과실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점유의 추정력 말고 등기의 추정력에서 등기의 추정력에서는 무과실의 점유 추정력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한 개가 나오더라. 여기서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는 거죠. 쪼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149페이지요. 149. 여기 위쪽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등기 말소시켜라 소송 걸었고 점유자가 패소하셨네요. 자, 이때 둘째 줄 보세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로 바뀐다. 그러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건 판결 확정 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계속 추정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달라를 보세요.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증명한 것이 입증 증명됐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둘째 줄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점유가 승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증명이 됐으면 그러면 이때 점유 계속은 역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적법 추정은요.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점유에 대한 권리 적법 추정은 밑에 쪽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거 어디에 적용됩니까? 동산에 적용됩니다. 자, 지금 적법 추정 관련된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는 적용되지만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고요? 부동산에 적용 안 된다 그래요, 지금. 그럼 부동산 섭섭하잖아요. 왜 부동산을 왜 적용 안 시켜주는데요?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받는데 적법 추정력 이 200조를 중복시켜 적용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조는 동산은 등기 안 하니까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게 맞지,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150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 한 개 풀어보겠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가 나오네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다. 맞나요? 예, 그렇죠. 건물주가 부지 점유자다. 그거죠. 자, 2번입니다.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점유가 승계됐다는 게 증명됐죠.
그럼 역시 사람 달라져도 계속 추정력은 인정받습니다. 자, 3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용 청구할 때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하죠.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맞는 말입니다. 4번 점유자가 상대방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넘겼어요. 사기당해서 물건 넘긴 건 사기꾼이 침탈해서 훔쳐간 거예요? 받아온 거예요? 사기는 훔친 거다, 받아온 거다? 받아온 거죠. 그죠?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죠. 그죠? 만약에 갑이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을쪽에서 갑이 점유하던 그 물건을 침탈로 훔쳤다라고 합니다. 훔쳤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러면 그 도둑놈 상대로 해가지고는 이 나쁜 놈아 왜 훔쳤냐? 점유물 반환 청구. 즉 2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도둑놈 상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을이 훔쳤다고요? 사기쳤다고요? 사기를 친 거죠. 그럼 을은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죠. 뭐 똑같이 나쁜 놈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도둑놈은 말 그대로 침탈해서 훔친 거고 사기꾼은 잘 꼬드겨가지고 지가 받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기는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 사기꾼 상대로는 204조 반환 청구. 204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앞에 책에 나오는 부분 페이지 좀 갔다 와 볼게요. 일단 잠깐만요. 밑에 5번 선다도 보고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셨군요. 악의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시점은 소재기 시부터다, 판결 확정 시부터다. 소재기 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은 앞에 쪽에 나오거든요. 가보죠.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120페이지에 나와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앞보시면 위쪽에 네모 3번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여기 밑에 조문 박스 보시면은 204, 205, 206조가 나오는데 여기서 204조를 보시면은 1항에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반환, 돌려달라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침탈입니다. 이 204조 반환 청구는 반드시 침탈이 수반되어야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2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해서는 행사를 못하고요. 자, 3항도 봅니다. 제1항의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제척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밑에 1번 보시면은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단락 보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던 경우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둘째 줄 보세요. 을이 갑을 기망해서 사기쳐서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훔친 겁니다. 속여서 받아온 겁니다. 속여서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 상대로는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갑이 소유자예요. 을은 갑으로부터 빌렸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요. 임차인으로 빌렸어요. 그럼 갑은 무슨 점유죠? 간접점.
을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죠. 갑이 을한테 자동차 빌려주면서 딴 사람한테는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 근데 이놈이 지 마음대로 병한테 빌려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갑의 의사에 반해서, 즉 무단전대차를 했다. 무단전대차를 해가지고 병이 전차인으로 들어왔어요. 병이 지금 무단전차인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이 병을 쳐다봤을 때 생판 모르는 놈이 내 차 점유하고 있죠? 열받죠? 그러니까 갑이 너 뭐하냐? 나가. 자동차 내놔라. 204조. 204조 점유물에 반한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유물 반한 청구는 침탈이어야 되는 건데 무단전대차를 해서 을이 병한테 빌려준 거는 침탈이에요.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받아온 거예요.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탈 아니라는 거예요. 반환 청구 못하죠. 자, 그게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위쪽입니다. 동그라미 맨 위에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직접 점유자, 즉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물을 타인한테 양도시켜서 넘겨버렸어요. 예를 들면 무단전대차.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즉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간접 점유자의 그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건네준 거니까. 아니 근데 차가 갑 건데 병한테 달라고 못하니까 그럼 병은 계속 차 타고 댕기면 되겠네요. 그죠? 갑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뭘로 찾아오죠? 뭘로 찾아와야 돼요? 갑은 간접 점유자죠. 점유자. 근데 갑은 점유권만 갖고 있어요? 소유권도 갖고 있어요? 소유권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가지고, 자, 소유권 가지고 213조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침탈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 어쩌라고. 소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침탈이 필요한 건 점유물 반환 청구가 침탈이 필요한 거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필요 없어요. 그냥 네가 내 거 들고 있네 갖고 와라.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4조 반환 청구랑 213조 반환 청구랑 다른 거예요. 뭐가 더 강력해요? 213조가 소유권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204조하고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두 장 앞으로 가서 117페이지 지금 중간에 나오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 있죠?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거 규정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병 상대로 소장 쓸 때, 내 자동차 내놔라 소장 쓸 때 204조라고 써야 돼? 213조라고 써야 돼? 213조라고 써야죠. 거기서 204조라고 쓰죠? 패소합니다. 그럼 패소하시겠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유권 그 뒤에 남겨진 부분 있죠? 151페이지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